네, 안녕하십니까. 남현우 교수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테크놀로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블록체인입니다. 과연 이제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비트코인이라는 이야기로도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요. 여하튼 오늘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여십시오, 여러분. 이 성공하는 컨텐츠가 되기 위한 블록체인 디자인이 과연 무엇일까? 예. 오늘 핵심 키워드 한 6가지 정도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우선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적인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디자인이란 그렇다면 이제 무엇인가? 라는 개념 설정도 한번 해보고요. 디앱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서비스 혁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술혁명 쪽 관련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전체 영역을 다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이야기할 거리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차근차근히 진행을 한번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블록체인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시죠? 제가 처음에 개념 설명하려다 보니까 되게 재미없는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뭐 동영상도 한 편 나오기는 하지만서도 잘 만들어주신 동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별을 했는데 여하튼 간에 이 복잡한 거를 앞으로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우리가 배우고 익혀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나실 수가 있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블록이라는 데이터가 이제 활용이 됩니다. 이제 거래 내역들이 모여 트리 구조를 이루는 공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되게 복잡해요. 도대체 거래 내역이라는 단어는 왜 나오고 트리 구조는 도대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죠, 한마디로. 가령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은행에서 친구한테 이제 송금을 할 때 수수료를 냅니다. 물론 이제 고객 등급이 굉장히 높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를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거의 이제 많은 분들이 은행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계십니다. 아니, 내 돈을 내 친구한테 보내는데 왜 수수료를 받아? 좀 약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이제 이게 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아니, 내 돈을 은행에다가 두면은 보통 우리가 이자라는 것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은 은행은 내가 맡긴 돈을 이용을 해서 다른 어떤 비즈니스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고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수익이 발생이 되면은 일정량 정해진 어떤 약정 금리 뭐 2%면 2%, 3%면 3%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맡기신 분이죠. 맡기신 분한테 주고 나머지는 다 누가 가져가느냐? 은행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자, 뭐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말 그대로 가져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한 가지 또 하나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음악 저작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음악 저작권 자체가 보통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음악이니까 음원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사를 보통 필요하겠죠. 가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노래 부르시는 분, 실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작곡과 작사와 가수 이 세 사람이 말 그대로
음악에 관련된 저작권을 나눠 갖는 구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내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한 곡 불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노래방 가서 어느 가수의 노래를 딱 불렀어요. 그러면은 그 노래 부른 것 자체가 작사가, 작곡가, 그 다음에 가수, 이 세 사람한테 분배가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컬하고 재미난 거가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원 창작자는 아주 소액을 가져갑니다. 기껏해야 뭐 한 10%, 뭐 20% 미만을 가져가게 되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누가 가져가냐 하면은 말 그대로 유통업체가 가져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강의 시간에 이런 유통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유통사들이 되게 싫어하겠죠.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얼굴에 이렇게 막는 마스크 말고 마스크 팩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요새 뭐 마스크 얘기만 나와도 되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스크 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마스크팩의 소비자 가격이 한 장에 10,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공장의 원가는 얼마가 들어갔을까? 예, 뭐 제조 원가가 있고 공장도가가 있고 도매가가 있고 소비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10,000원짜리 기준으로 따졌을 때 기껏해야 한 700원, 800원, 비싸야 한 1,000원, 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0%는 누가 가져가느냐? 유통사가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들이죠. 예. 뭐 이런 사례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예. 뭐 농산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농산물에서는 직거래라는 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수료라는 것 자체가 사실 물가를 높여놓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생산 원가가 있고 소비자가가 있는데 중간에 이제 유통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유통을 할 때 유통 수수료가 너무 과한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자이너로서 미술 작품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작품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게 10,000원에 팔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것은 1,000원. 그럼 90%는 유통사가 가져간다. 이게 합리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죠. 예. 출판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출판 시장은 인세라고 합니다. 근데 인세가 기껏해야 뭐 처음 책을 지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한 5에서 8% 내외예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책을 판다고 했을 때 기껏해야 5에서 8%니까 예, 10,000원짜리 기준으로 500원에서 800원 정도 인세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판사에서 또 이 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편집 디자인도 해야 되고 책 표지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다시 또 한 뭐 800원에서 한 1,000원 정도 예, 보통 한 1,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1,000원에서 한 1,500원 정도 이제 제작 원가라고 하죠. 그리고 출판사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인력도 투자하고 다 했으니 그럼 그게 또 한 1,500원 정도 들어가요. 그럼 실질적으로 한 4,500원에서 5,000원 정도가 이제 생산 원가라고 했을 경우에 나머지 50% 이상, 뭐 많게는 한 70%, 80%까지 다 어디가 가져가냐 하면은 그 책을 판매하는 유통업체가 가져갑니다. 예. 뭐 XX 문구라든지 XX 문구에서 예,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 화장품을 판매를 하거나 도서를 판매할 때 뭐 40% 세일, 50% 세일 해도 남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통구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를 뭔가 좀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서 나온 개념이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개념은 전형적인 P2B 개념입니다. Personal to Personal.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할 때 말 그대로 직접 거래를 해라. 그리고 수수료가 발생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경비 정도만 가져가는 것으로 해라. 뭐 이런 개념 P2P 거래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가 사실 블록체인이에요. 근데
사실 유통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죠. 쓰지는 않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나쁜 거 위주로 쓰는 거예요. 왜냐? 싫으니까. 그러니까 막 비트코인, 거품이다, 뭐 투기다, 바다 이야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매우 매우 중요한 기술임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은요,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계속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파워포인트로 만든 장표 자체가 과연 현 시대 강의할 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록이라는 것은 데이터예요. 그럼 데이터가 그냥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지진 않죠. 예. 또 다른 데이터랑 연결되고 또 다른 데이터로 연결되고 또 다른 데이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보낼 때 뭐냐면은 은행이 있죠. 그리고 계좌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입금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보낼 은행, 그 다음에 계좌번호, 그 다음에 여러분 받는 사람, 그리고 보내는 사람의 계좌, 보내는 사람 이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게 제대로 전송이 됐는지 실패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블록과 블록 하나의 데이터와 데이터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체인의 형태로 되어 있다 해가지고서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거예요. 블록, 단위죠, 단위. 단위가 자전거 체인처럼 말 그대로 서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 자동차랍니다. 죄송합니다. 자전거가 돌아가려면은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돌아가야지 얘가 직진을 할 거 아니에요. 앞바퀴 혼자서만 열심히 돌고 뒷바퀴는 스톱해 있어요. 그러면은 자전거가 갑니까? 못 가죠. 그러면은 앞바퀴하고 뒷바퀴를 연결시켜주는 게 뭐죠? 바로 체인이에요. 이 체인이 움직여주고 이 체인에 힘을 줘야 말 그대로 얘가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가니까 보상을 받는 것이고, 누구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페달을 밟음으로 인해서 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자기가 목적지에 갈 수 있을 수 있는 보상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앞바퀴와 뒷바퀴,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의 체인처럼 만들어졌다.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서로 연결되어서 움직여줘야지만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개념이 이제 블록체인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존의 서버에 그냥 단독으로 보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안 서버를 그 서버 자체의 보안을 완벽하게 해요. 완벽하게 하는데, 완벽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해커가 들어왔어요. 뚫었어요. 1단계 방어막 뚫고 2단계 방어막 뚫고 3단계까지 다 뚫었어요. 그러면 가져갈 수 있어요. 또한 내부자가 뭐 어느 은행에 다니시는 그 내부자가 USB를 다 가지고 가서 그냥 사용자의 계좌정보, 비밀번호까지 싹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최근에 그와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 한 직원이 개인 금융을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의 비밀번호를 지 맘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이게 이제 보안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막아주자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막아주느냐? 말 그대로 데이터가 어떤 하나 있다. 제가 마우스 쪽에 어떤 하나의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막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예요. 분산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막 분산을 시킵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오픈할 때 여기 저기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자기가 딱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블록과 블록을 연결하는 체인인데, 궁극적으로서는 말 그대로 여기서 뭐 n번째 블록은 m-1번째 블록과 연결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예. 블록은 대략 매 10분마다 하나씩 완성한다.
요 블럭을 하나 완성할 때 10분. 그럼 너무 느려요. 1시간 걸리고 10분 걸리고. 언제 사용이 됩니까? 이게 이제 초기에 나온 블록체인의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이제 TV에 나오셔서 블록체인은 거래가 불가능한 화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과연 화폐가 그럼 될 수 없느냐? 이 시간이 짧아지고 말 그대로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은 말 그대로 화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얘기를 하시는데 비트코인보다는 암호화폐라는 이야기가 거의 정확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탈중앙화가 목표예요. 이 탈중앙화가 뭐냐? 모 은행에서 해킹을 당했잖아요. 해킹을 당하고 그러면은 아까 그 모 은행의 개인 서버, 모 은행의 서버에 보관을 하는 거 이거를 버려라. 여러 군데다 분산을 시켜라. 그리고 분산을 시켜가지고서 나중에 필요할 때 모아라. 뭐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토렌토도 사실 이 비슷한 개념이에요. 토렌트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드, 씨앗이죠. 근데 이 시드가 단 하나로만 존재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못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토렌트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자기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깔아요. 설치를 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영상이나 어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내가 다운로드 받을 때 전송을 해서 다운로드 받을 때 말 그대로 자기도 그거 자체를 오픈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제 어떤 영화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영화의 그 마디 여러 공간들이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분산이 되는 거예요. 분산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비트토렌트라든지 이런 토렌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그게 이제 서버가 열려요. 서버가 열리면서 말 그대로 그 자료를 서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로 묶으면은 그게 이제 저작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스스로 저작권을 위배하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줘야지만 되는데 그냥 토렌트 좋다 해서 토렌트 막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자체는 불법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죠. 정품을 꼭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저작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만큼 그냥 막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그럼 교수님이 사용하는 여기 있는 저작권은 공정이용 저작권이라고 해요. 뭐냐면은 교육적 목적을 기본으로 해서 사용이 되는. 그러니까 목적이 저는 돈 버는 목적이 아니에요. 돈 버는 목적이 아니고 되도록이면은 이제 공정이용, 비영리로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뭐 원격 강좌 하니까 모 교수님이 뭐 별풍선도 받았더라. 뭐 광고도 유치해서 돈을 벌었더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이 영상을 그래서 오픈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정 이용 저작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된 거는 뭐 제가 만든 것도 있고 무료 이미지도 있고 기존의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일단 공정 이용 목적으로 사용됨을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이 생성이 될 때 10분씩 걸리면은 내가 결제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결제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10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겠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초기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진짜 요새 말로 겁나 빨라. 겁나 빠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사실상 이 블록체인이 그러면은 완벽하냐? 해커가 여기 들어가서 해킹을 했어요. 또 해킹을 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해킹을 해서 하나 묶었어요. 이러면은 깨질 수가 있죠.
기존에 있는 모 은행 사이트, 제가 이제 은행 사이트를 자꾸 얘기하니까 은행에 계신 분들이 열받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엄청 털렸어요. 은행. 믿고 맡긴 우리나라 대표적인 은행들이 제 개인정보를 다 해킹당해 가지고서 중국에서 열심히 제 전화번호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보이스피싱의 문제점이 다 누군가요? 말 그대로 그 데이터를 준 사람들, 그 데이터를 거래한 사람들이 범죄자인 거예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의 사실 원인을 처음 제공한 사람들,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계좌번호, 전화번호.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거가 발효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자, 이렇게 보안을 철두철미하게 해도 뚫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론은 너무나 또 오랜 시간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짓긴 하겠는데, 그냥 개념은 이겁니다. 히든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모였을 때 하나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진법 사용할 때 0과 1이라는 이진법을 사용해서 컴퓨팅이 되잖아요. 근데 0인지 1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들어갔을 때 그때 결정이 나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중앙화가 사실은 목표예요. 그 다음에 공공거래장부, 은행이라든지 증권 뭐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래장부에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조가 어렵습니다. 위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 블록체인이 핵심 기술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 하나의 블록 내부에는 이런 트랜잭션은 또 설명을 드릴게요. 트랜잭션을 해시로 묶어낸 머클트리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머클 루트가 있으면은 여기에 각각의 데이터들이 막 산재가 되어 있겠죠. 이게 이제 하나로 묶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나중에 내가 오픈을, 그러니까 처음에 제공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나중에 출력했을 때는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들에 대한 값들이 이쪽에 다 모여져야지만 오픈이 되는 구조예요. 이러면은 위변조가 힘들죠. 근데 이쪽에 있는 뭐 여기 H58번 데이터가 H57번 데이터로 여기가 딱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해시 값이 잘못됐어. 그래서 이 블록 자체를 거부를 해버려요. 거부를 하다 보면은 해당 블록이 거부가 됐기 때문에 완벽한 데이터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 위변조되는 값들을 만약에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여기 표시했는데,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면은 말 그대로 잘못된 해시 값이 돌출이 됐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블록들 다 제껴 없애버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정확한 값이 안 나오니까 오픈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손쉽게 말씀드려서 분산 컴퓨팅이에요. 분산 컴퓨팅. 데이터를 분산시켜라. 조각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걸 합쳐져라. 과거에도 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보물지도를 한 7조각으로 나눠서 전 세계 곳곳에다 배치를 했다. 근데 나중에 이게 하나로 묶어졌다. 완벽한 보물지도가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사실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사실. 그 DC에서 나온 여러 가지 영화들 중에 최근 작년 정도에 이제 개봉했던 이제 그 영화를 살펴보면은 그 비슷한 것들이 나오죠. 각각에 해당되는 이제 힘의 원천들이 쪼개져 있었고, 이게 다시 하나로 묶어져서 거대한 힘을 발휘한다. 뭐 어벤져스에서도 이 비슷한 개념인 이제 빌런인 타노스가 이제 썼던 장갑, 뭐 이런 것 등등이 사실은 기본적인 개념은 블록체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컨셉은 말 그대로 아까 이제 돈을 보내고 싶다 해서 이제 나온 컨셉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파이낸스죠. 금융 쪽에서만 주로 사용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융뿐만 아니라 이렇게 컨텐츠,
금융하고 기술 쪽에만 썼던 거가 컨텐츠, 미디어 플랫폼에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여러분들 이 돈에 대한 개념을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가령이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잠깐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아유, 돈 많이 벌면은 좋죠. 네, 저도 뭐 아주 크나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근데 이 돈이라는 개념에서 적용을 시키면은 블록체인이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생각을 해보면은 블록체인은 이 단점과 장점 이외에 다양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어요. 예.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친구한테 돈을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 있냐? 아프리카에 있어요. 돈을 보낼 때 뭐로 보내야죠? 예. 달러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돈으로 보내면 좋은데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달러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원화로 되어 있는 돈 자체를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발생되죠? 환전 수수료. 그리고서 이제 그 송금 달러로 바꾼 거를 이제 송금을 합니다. 예. 그럼 뭐가 되죠? 송금 수수료. 그럼 그쪽에서 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받은 거에 대한 또 수수료. 또 주어야 또 그 나라 돈으로 또 환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수수료. 그러면은 내가 100만 원을 보냈다고 쳤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100만 원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뭐 6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7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40만 원, 5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다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한마디로.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예, 없애려면은 일단 보안이 철저해야지만 되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암호화폐는 뒷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여러 가지의 트랜잭션들이 모여서 트리 구조를 이룬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행에서 사용이 되는 거래와 동일하다는 개념이에요. A가 B에게 얼마를 보냈다. 이게 이제 트랜잭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랜잭션이 이제 쌓였어요. 그럼 머클트리라는 거가 구성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노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가하고 있는 개개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개개인의 서버, 개개인이 각각 존재하는 서버들을 우리는 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노드, 라이트 노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멤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예. 아직 이제 블록에는 들어가지지 않았어요. 예. 이런 트랜잭션들이 어떤 공간에 일단 존재를 해요. 그래서 야, 내가 사용할래. 그러면은 멤플에 존재하는 그 트랜잭션이 바로 이제 사용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프라임이라고 해서, 컨펌 개념은 뭐냐면은 해당 트랜잭션, 이제 거래 내역이겠죠. 이거를 검증한, 보통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네트워크에서 이제 6번 확정 이런 식으로 해서 컨펌이 이루어지면은, 이거는 신뢰성이 높은 트랜잭션이다. 오픈을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신뢰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블록체인 용어 정리에 대한 개념 정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배울 이제 내용이에요. 잠깐 이 동영상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를 휩쓸었던 거대한 투기판을 알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투기, 도박, 사기 등의 부정적인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각종 언론에서 비트코인으로 인해 발생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매우 자주 보도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블록체인 영상에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이 비트코인이란 놈을 위해 블록체인이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투기로 변질된 부분도 있지만 원래 비트코인은 현재의 현금 거래 제도를 대항한다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등장했다. 당신에게 해외여행 중인 홍식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 홍식이는 여행 3일 만에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당신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 저기 50만원만 꿔줄 수 있니? 전파 너머로 날아가서 구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지만 마음씨 착한 당신은 그대로 50만원을 송금해주게 된다. 그런데 이때 당신의 50만원은 그냥 뚝딱 홍식이에게로 텔레포트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은행을 통해 50만원을 보내는 순간 은행사에서는 당신의 계좌에 50만원이 있는지 확인 후 상대방의 계좌로 전달한다. 자, 이렇게 당신의 50만원은 홍식이에게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라는 제3자는 나와 홍식이라는 둘만의 거래 과정에 중개자로서 자리 잡고 은행 장부에 이체 내역을 기입함으로써 내가 홍식이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을 보증한다. 그럼 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과정에는 분명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바로 둘만의 거래를 제3자에 의존한다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오랜 기간 믿음을 다져온 정부, 은행이라는 제3자가 왜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만약 은행이 해킹을 당해 당신이 50만원을 이체한 내용을 담은 장부가 삭제된다면, 아니 당신이 수십 년간 부은 적금 내용이 담긴 장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면, 은행 관리자가 실수로 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을 송금시킨다면 아무리 믿음을 다져왔다고 해도 남은 결국 남이다. 결코 자신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어쩌란 말인가? 은행 없이 어떻게 돈을 송금할 수 있다는 건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할 거의 완전한 정답이 어느 날 갑자기 뿅 나타나게 된다. 2008년 9월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의 금융산업이 붕괴되었다. 길거리엔 수많은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시민들은 국가와 은행을 불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 뭐 요 정도까지 제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요 뒷부분에 있는 주소 기입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앞에 개념을 굉장히 잘 설명한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예.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예.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 이해하기였습니다. 예. 잠시 잠깐 쉬었다가 예. 두 번째는 예.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비즈니스 쪽에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활용 부분 쪽 많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잠깐만 쉬시죠.